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네, 지역 문화예술계 정말 바쁘게 올 상반기를 보내고요. 이제 숨을 좀 고르면서 올 하반기 공연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이당금의 문화마실에서는 지역 문화예술계 올 상반기 성과와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화면이 나오네요. 이제. 네,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페이스북 네. 보니까 아주 그냥 재밌게 보내셨던데요, 따님과. 네, 3박 4일 휴가가 잘하셨습니다. 아주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네. 재충전하고 오셨는데. 네. 자, 올여름 정말 무더웠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뭐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여름의 끝자락이 이제 서서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역문화예술계도 상반기를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공연 준비에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저도 상반기를 이제 끝내는 의미에서 휴가를 다녀왔고요. 엄청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예. 하반기 또 준비해야 되는데 올 5월부터 사실은 코로나가 조심스럽게 풀리기 시작하면서 근 4개월 정도 그 기간 동안 지역의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공연 등 다양하게 좀 본물 터지듯이 공연이 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 섞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영상이라든지 뭐 다른 형태들의 그런 공연들이 올라갔는데 오랜만에 예술계도 숨을 좀 쉬고 지역민들도 좀 숨을 쉬고 그래서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2년의 시간이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예술계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관계자들도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로나19를 계기로 또 우리 사회가 삶의 기준이 완전히 또 바뀌는 이른바 뉴 노멀 시대로 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흑사병으로 인해서 문의 부흥, 르네상스가 시작되었잖아요. 역설적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인간이 가장 극한에 달했을 때 결국에는 문화예술이 선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뭐 예술의 대중화니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대중이 예술화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정에 경험을 한 시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대중예술이 대중들과 전면적으로 가까워지고 또 이제 상업화되면서 예술 자체가 너무 대중화되어 버리잖아요. 대중의 수요 욕구들만 충족시켜 주다 보면 예술 본연의 가치를 외면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뉴 노멀 시대로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뀐다 하면 실제적으로 이제는 조금 더 친밀해지고 좀 더 작은 규모, 소규모 예술이 향유자의 어떤 니즈를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소극장 공연이라든지 하우스 콘서트라든지 아주 극소수만을 위한 공연, 이러한 공연들이 예술과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정서적으로 밀착하게 해서 예술적 치유까지 가능하게 변화하는 패러다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최은철님께서 빵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이당금 대표님 방송을 마을버스 799번에서 승객분들과 함께 즐겁게 애청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푸른연극마을 이당금 대표님 오시는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물도 또 보내주셨고요. 우리 대표님께서요. 네. 저는 항상 안전운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최은철 베드로님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6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 새로운 민선 8기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문화 정책에 대한 지역 문화계 요구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결국에는 매번 소통하자라는 얘기예요. 소통이 기본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말해가지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소통이 중요한데 결국엔 그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계, 문화예술계하고 정책하고 만나야 되는 것은 소통인데 그 소통이 민간 협치 거버넌스다라는 게 기본이 되어야지만이 중요한 어떤 틀들을 만들어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민간협치 거버넌스 구성 조직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목소리를 담기에는 여전히 불균형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거든요. 네. 민이 주도를 하고 관이 협치를 구성하는 조직이어야 되는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이 행정적 절차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민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세월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네. 자, 아무래도 이제 광주시에서 또 다양한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과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피부에 와 닿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예. 그 거버넌스 이야기에 계속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거버넌스가 조직이 되긴 하는데 여전히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단체나 조직에 속하는 예술가들보다는 예. 프리랜서로 개인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조직이나 단체의 그 비효율적인 어떤 구성이라든지 예. 조직 구성 때문에 그 불필요함을 느끼다 보니까 그런 게 프리랜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협치라고 하는데 그 민간이 결국에는 조직하고 어떤 단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수장들. 그러니까 네. 수장은 사실은 몇 년이라는 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3년, 4년 예, 임기 예. 끝나면 또 다른 수장이 오면서 또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 예술가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꾸준하게 현장 그 작업을 자리를 하고 있기 지키고 계시는 때문에. 분들이 근데 우리 그 개인 사람들의 예술가잖아요. 목소리는 배제된 상태에서 민간 협치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 제대로 된 목소리가 닿기에는 오랫동안 걸리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요.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논의를 해보자. 이런 네. 자리가 좀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공연도 열심히 해야 되는 반면에 이런 정책들도 열심히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많이 예, 보이고 특히 이제 광주 문화재단하고 광주시에서 그 첫 번째로 시민 문화정책 토론회 해가지고 백가쟁명이라는 토론회가 8월 25일 날 열릴 예정이고요. 또 광주예술인 복지 지원 계획을 위한 공청회도 문화재단 주관으로 지금 이루어질 예정이고 예. 또 여전히 지금 아시아 문화전당이 개관한 이후로 꾸준하게 지역 전당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논의의 자리가 또 8월 말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동구청하고 관내 공연장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까지 있었습니다. 아,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까? 사실은 저가 이제 동구 관내에서 극장하고 시어터 단체한 연가랑. 지가 벌써 네. 30년이 됐는데요. 와. 예. 동구청장님하고 지역에 있는 공연장 대표들하고 관계자들하고 만난 일이 공식적인 모임은 처음인 것 같아요.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저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소수에 이렇게 그렇군요. 만났다고는 하는데 그때는 예. 제가 뭐 아직 그런 위치적인 게 안 됐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오늘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지역에서 이제 근데 보니까 저희가 서국장하고 음악 공연장까지 포함하면 10몇 개가 되는데 서구 쪽 2개를 빼면 동구 쪽에가 한 10개 정도 공연장이 다 몰려 있거든요. 화랑도 그렇고요. 네. 예. 근데 동구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문화도시 동구거든요. 문화로 선도하는 동구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가져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문화 이렇게 그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그런 시스템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고 오늘 모이신 그 각 극장의 대표님들과 구청장하고 관계자 포함해서 열 몇 명이 모였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서로가 예. 얘기를 많이 나눴었죠. 선언적으로 또 말씀만 좀 립서비스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도 뭔가 네. 지역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정책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구청장님께서 오늘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 아니 처음에 간담회 자리에 사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 전부터 이제 다른 구에 비해서 동구가 그 문화예술 정책 관련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는 예. 많이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 행정적으로 보면 미흡한 부분은 똑같거든요. 동구가 또 재정 자립도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도시공동화까지 그렇죠. 이루어지다 보니까 구도심이 또 사실은 많고요. 시니어들이 많이 있고 예, 젊은 층을 그런 좀 어려움은 유입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지만 결국에는 다른 재정적인 정책이 문화예술 정책이 가장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끼셨던 것 같고 예, 예. 정말 간담회 자리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겨우 이겁니까? 이거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예. 가지 중에서도 뭐 큰 지원이나 어떤 혜택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급하게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동구 관내 공연 관련 홍보를 포스터물을 부착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달라. 예. 사실 그거는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구청장님이 네. 이거는 할 수 있는 거 공식 아닌가요? 개첩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길거리 가다 보면. 그런데 이제 예. 공식 개첨대가 우리가 차지하기에는 너무나 예. 다른 부분에서 꽤 많습니다. 다른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공연만 관련한 비집고 이런 들어갈 틈은 없습니다. 네, 공연만 관련한 아. 홍보 부착물 게시판을 만들겠다. 그럼 왜냐하면 여전히 과하지 않은 요구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거는. 연극은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네. 포스터를 보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전적인 방식으로. 네, 예. 그래서 여기 게시판에는 무조건 공연 관련 포스터들이 붙여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된다. 예. 그리고 뭐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이정표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문화의 날을 정해가지고 직원들 동구 자체에서 동구청 직원들이나 공무원들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 직원들은 무조건 공연을 관람하게 하는 거. 그리고 또는 이제 동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관람할 시에는 뭐 지원을 해주는 일부 금액을 티켓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든지 공연장을 찾아갈 때 차로 안 가고 자전거 다른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프리미엄을 좀 준다든지 이런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부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너무 어려운 거 아닌데요? 참 어렵고 큰 거 부탁할 줄 알고 예. 우리 간담회 자리를 좀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그래서 만나야 합니다. 네,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야 그래서 합니다. 이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계속 실무자들과 관계자들과 대표들과 상설적으로 어떤 그 모임의 자리를 해서 소통하자라는 알겠습니다. 것이 아주 주요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두는 소통과 네. 대화로 네, 좀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지금까지 이당금 푸른 연극마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